이번 챕터는 단체 정보 관리입니다. 단체 정보 관리에서는 기관의 정보를 관리하고 해당 기관의 담당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단체 정보 담당자 권한이 있는 사용자에게만 단체 정보 관리 메뉴가 조회됩니다. 우리 기관을 보태미 시스템에 신규로 등록한 사람에게 단체 정보 담당자라는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체 정보 담당자가 다른 사람을 단체 정보 담당자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체 정보 담당자가 하는 업무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정보 담당자는 우리 기관에 대한 정보를 관리합니다. 우리 기관에 대한 사업자 등록 정보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관의 부가세 신고 여부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관의 구성원을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우리 기관으로 가입 신청을 하신 구성원에게 가입 승인이나 반려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관에서 퇴사하신 구성원이 있다면 탈퇴 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검증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민간 회계사와 계약을 하셨다면 민간 회계사도 기관에 가입 신청을 할 것이고요. 단체 정보 담당자가 승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 보조사업의 업무를 누가 할 것인지 담당자를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보조사업과 담당자를 연결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먼저 우리 보조사업을 선택하시고 우리 기관의 구성원들 중에서 보태미 업무를 할 민간 보조사업 담당자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기관이 보조사업을 여러 개 수행한다면 보조사업별로 민간 보조사업 담당자를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동일한 담당자에게 여러 개의 사업이 연결될 수도 있겠죠. 다음은 우리 기관의 구성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업무입니다. 이 권한에 따라서 메뉴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체 담당자에게는 이체 담당자 권한이 있어야 이체할 수 있는 화면이 조회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한 사람에게 여러 개의 권한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구성원에게 단체 정보 담당자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고요. 민간 회계사 권한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태미 화면을 통해서 단체 정보 관리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정보 담당자 권한이 있어야 이 메뉴가 조회됩니다. 단체 정보 담당자가 하는 업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위치는 사용자 지원의 내 정보 관리, 단체 정보 관리입니다. 단체 정보 관리에서는 5개의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관 정보 관리에서는 우리 기관을 보태미에 신규 등록했을 때 정보가 조회되는 것이니까 기관의 정보가 변경되었다 하시면 실제 최신의 정보에 맞게끔 변경하시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분류에 따라서 이제 필수값이 다른데요. 개인인지 사업자인지, 사업자이면 법인인지 개인 사업자인지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번호 아니면 고유번호, 법인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필수값이 다릅니다. 그거에 맞게끔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특히 부가세 신고 여부를 잘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기관이 부가세를 신고하여서 나중에 이제 환급받는 일반 과세기관이다 하시면 신고를 선택하시면 되고,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처럼 면세나 간이
과세자이시면 미신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부가세 신고 여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집행 등록할 때 부가세를 어디에다 입력해야 되는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이제 신고 유형이 변경이 필요하다 하시면 요 단체 정보 관리 메뉴에 오셔가지고 수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장 버튼 클릭해서 기관 정보 관리 내용을 저장합니다. 다음은 개요 정보 탭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기관의 설립 목적, 그 다음에 기관의 연역, 기관의 이제 변청 과정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활동 실적이나 우리 수행사업의 상세 내역이 있다면 연도별, 기관별로 입력하시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구성원 관리 탭입니다. 우리 단체에 가입 신청을 한 구성원들에 대해서 우리 단체 구성원이 맞다 하시면 체크해서 가입 승인을 해주시면 되고,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가입 신청을 하셨다 하시면 가입 반려, 그리고 퇴사한 구성원이 있다 하시면 탈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행 중 보조사업 목록 탭입니다. 조회를 하시면 우리 기관이 하고 있는 보조사업 목록이 조회됩니다. 해당하는 우리 사업 선택하시고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 참여자 추가 팝업 창이 조회가 됩니다. 사업 참여자를 추가하고 저장을 합니다. 추가된 사업 참여자 목록에서 보조사업 업무를 담당할 사용자를 체크해서 민간 보조사업 담당자 지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사용자 구분에 민간 보조사업 담당자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모형은 공모 신청서를 제출한 사용자에게 보조사업이 확정이 되면 자동으로 그 사업의 민간보조사업 담당자로 지정이 되는데요. 지정형이나 자체 공모형은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요 민간보조사업 담당자 지정을 반드시 해주셔야지 그분께서 수행사업계획서 등의 그 메뉴에서 보조사업이 조회가 됩니다. 만약 화면에 이제 들어갔는데 수행하는 보조사업이 조회되지 않는다 하시면 보조사업과 보조사업자를 연결하는 이 화면에 와서 요 민간 보조사업 담당자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단체 정보 관리의 5번째 탭 권한관리입니다. 우리 기관의 구성원에게 어떤 메뉴가 조회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성원 목록에서 권한을 부여할 구성원을 클릭하고 권한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추가할 수 있는 권한 목록이 조회됩니다. 추가하고자 하는 권한을 체크해서 확인을 합니다. 권한을 하나 줄 수도 있고요. 여러 개 선택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하는 구성원에게 권한이 부여되고 그 권한에 따른 메뉴들이 조회가 됩니다. 권한별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보조사업 담당자입니다. 지방보조사업의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민간보조사업 이체 담당자 권한은 보조금의 이체 업무 그리고 금융정보관리를 담당합니다. 민간 단체정보 담당자는 우리 기관의 단체 정보를 관리하고 구성원의 가입 승인이나 권한을 부여하는 이런 업무를 하게 됩니다. 민간 회계사 권한은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 검토를 위해서 고용한
민관 회계사에게 부여하는 권한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체 정보 담당자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